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무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이 매우 괴팍하고 저질스럽고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지친 하루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최근에 하락의 폭이 굉장히 또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되면서 참 어젯밤에 또 미국에서 FOMC 의사로 공개가 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런 말은 나왔었어요. 네,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대조표 축소는 한 2년 뒤쯤에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거는 과거 버냉키 때 이제 진행을 했던 양적 완화 이후에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대차대조표 축소로 가는 흐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테이퍼링 이후 2년 있다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수준을 밟지 않을까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겠죠. 저로서도 이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내용이 이번 FOMC에서 돌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패닉 아닌 패닉 흐름으로 좀 갔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미 증시를 보면 장 막판에 굉장히 급격하게 쓸려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3.3%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얼마나 이로 인한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 뭐 세미 블랙 스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작은 블랙 스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악재를 또 소화해내는데 한동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시장이 뭐 많이 빠졌지만 저점이다라고 단정 짓기도 지금 순간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FOMC 의사락 공개가 끝났다면 시장에서는 예정된 흐름 안에서 많이 움직였겠죠.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뭐 당연히 3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다 알려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부분을 능가하는 흐름이 시장에 전개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한 환율도 지금 1200원을 돌파를 한 상태죠. 지금 잠시 뭐 환율이나 채권을 좀 보면은 뭐 일단은 원달러 환율 1206원을 돌파를 하면서 1200원 마지노선을 뚫어버렸어요. 정부의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뚫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단 좀 관망의 흐름이 짙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율의 안정화가 일단은 좀 필요해 보이는 흐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 초반에 이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잠깐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트랙 현상의 발생으로 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워낙 미 증시가 많이 빠져서 그 여파를 피해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참 국채 금리가 지금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한국 또한 지금 10년물 국채, 5년물 지금 막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또한 뭐 1.37% 올라서 1.7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고점 구간을 좀 경신하려는 모습 좀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도 연말부터 해서 국채 금리가 많이 뛰었었는데, 정확히 보면은 2021년도 초반, 2021년도 초반부터 이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이때 경기 민감주 섹터에 강하게 사이클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 섹터라든지 그 당시에 철강, 조선, 화학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도 약간 그러한 흐름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고점 라인을 뚫어버린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이 경기 민감주와 또 성장주 간의 이런 흐름이 또 반대되는 모습이 또 생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은 시장을 신경을 쓰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전일 국내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파락을 2% 가까이 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뭐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오전에 또 개파락을 하게 되면 장 초반에만 반짝 반등을 하고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속적인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야만이 기관이 현물 매수로 가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전혀 작동이 안 돼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어쩔 수 없이 기관이 현물을 사게끔 되는 이 프로그램적인 로직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작동을 안 하죠.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선물을 쉽게 강하게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 이상 빠지게 된다면 외국인의 이 해지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단기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시장 다시 보면은 완전히 연초 효과는 기대하기도 힘들고 돌발 악재로 인해서 단기 급락이 이어지며 환율 1200원 돌파 흐름이 이어졌다.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금투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어제와 동일하게 서비스 업종의 대량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코스닥 시총 게임 메타버스 엔터 2차전지 소재까지 거기에 IT 반도체까지 밀어버렸기 때문에 뭐 시장을 들어줄 여지가 하나도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금융투자의 이 추가적인 매도 가능한 수량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는 한 5천억 정도, 코스닥이 2천억 정도 추가 매도 가능한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금요일 장이고 하니까. 자, 일단 시장의 악재를 명확히 봐야 되겠죠. 대차 대조표 축소의 이슈는 굉장히 연준이 매파적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매파적이구나. 굉장히 시장을 매파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구나라고 일단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슈를 소화시키기에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종일 선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쉽게 바닥을 돌려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금융투자 물량도 알고 있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그 부분 서로 간에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2021년 연초 때와 거의 흡사하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변한 건 없습니다. 변한 건 없는데 그 당시도 국제금리의 상승에 이 성장주가 흔들려 버렸고 가치주가 단기 사이클을 좀 탔는데요. 그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시장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빅베스를 한번 진행을 했죠. 이 철강 후판 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의해서 그거를 사전에 빅베스를 치면서 일단 손실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 인상분에 대한 손실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수주 확대와 맞물리면서 조선 섹터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저는 STX 중공업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원탑은 현대미포조선이고 기자재 쪽은 HSD 엔진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STX 중공업은 과거에도 대장주였고 이 조선 섹터가 폭등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움직일 곳도 세력주 관점에서 STX 중공업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X 중공업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철강 수요 회복이다 라는 부분에 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어정쩡하다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좀 관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그래도 강하게 좀 올라온 부분은 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는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좋게 보죠. 어제 같은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이 지분 구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과 그러니까 정의선 부자의 지분을 칼라일에 매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조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지배주주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아침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굉장히 강했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LX홀딩스가 LG에 이제 지분 청산을 하면서 현금이 들어왔다라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LX홀딩스가 급등을 했던 모습과
이번에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의 상승이 하나의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미국 기술주의 급락에 뭐 외인 기관 아예 대량의 차익 매물을 지속적으로 쏟아 부어버리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메타버스, NFT, B2E 쪽 특히 개인들이 많이 이슈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기술적 위치를 아예 깨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이 안정되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될 구간으로 보여져요. 대장주는 쉽게 죽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율만 안정된다면 뭐 위메이드나 뭐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NC소프트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NC소프트 P2언을 하면 대한민국 어떤 게임사보다도 그 시장을 다 먹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NC소프트는 조금 저는 긴 호흡으로 종목을 분할해서 천천히 매집을 해 가면서 볼 예정이라 여러분들도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급락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그러니까 1월 한 11일인가 그때쯤 해서 오딘의 이 메이저 BJ들이 전부 NC로 이동을 합니다. 리니지 W로. 그러한 부분이 뭐 이미 기관 애널들이 알았는지 오늘 리포트를 좀 냈죠. 대폭 떨어질 것이다. 그게 아마 그런 BJ들의 이동에 의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딘의 매출이 다시금 NC로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그럼 최소 월 20억 이상이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죠. 리니지 W에. 그럼 오딘은 아마 리니지 M보다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가 맞는 거고요. NC소프트가 P2한 게임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보다 더 잘할 것이고 지금 텐센트하고도 작년에 비밀 유지 계약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어느 시점에서 가시화가 된다면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 라는 관점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도 언급드렸던 안철수 관련해서 돌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어제는 뭐 써니전자라든지 인맥주, 까미UNC라든지 인맥주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이 탈모 이슈가 하루 더 이어지면서 안철수도 탈모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TS 트릴리언 상가를 한 번 더 갔고요. 위더스 제약이 장중에 뭐 세계 최초 이 주사형을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나오면서 일단 두 종목 이상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위더스 제약 정도 내일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이 정책주 관련해서 아직 좀 막 터지지 않은 섹터가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해가지고 종목을 미리 선취매를 하고 정책이 나오고 움직일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번씩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쪽을 공략하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오늘 시장 특히 뭐 두세 가지의 완벽한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중국의 CBDC 앱 마켓 출시 소식이 사실은 전일 나왔던 기사인데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음봉매집형으로 그냥 좀 밀렸다라고 보면은 오늘은 장 초반부터 이쪽에 강하게 시세가 터지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 크게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네요. 통상 이제 한네트, KCT, 로지스, K사인 돌아가면서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종합주가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이게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도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런 저점 구간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 일단은 구간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의 차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언제든지 2900포인트를 깨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자 코스닥을 놓고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바닥권에서 최근에 이런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자꾸 돌파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져 있던 이 추세를, 그리고 여기에서 저점을, 그러니까 고점이죠.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에서 저점이 지금 낮아지다가 지금 돌파를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러한 어깨 라인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이렇게 막 가기보다는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을 일정 구간은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박스권의 형태를 조금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과거 2018년도 차트를 잠깐 보면 2018년도에도 굉장히 시장 뜨겁게 올라왔었죠. 뜨겁게 올라오다가 연초에 한번 흔들렸어요. 시장이 연초에 좀 크게, 오히려 이렇게 해서 연초에 좀 크게 한번 흔들리다가 다시 뭐 회복을 좀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가 중요하겠죠. 이 구간이 이때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매번 이 FOMC 회의 일정이 있을 때마다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FOMC 일정을 좀 놓고 보면 이때는 없었고, 뭐 2018년도 2월 1일, 이때 2월 1일이 언제야? 연초에는 굉장히 크게 올랐고 FOMC가 있는 날에 급락이 나왔죠. 2월 1일 날, 네, 2월 1일 날 FOMC를 하고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22일, 이날 FOMC 회의를 하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바닥을 찍고 가고, 그 다음에 5월 1일도 FOMC 회의가 있었죠. 회의가 있는 이후에 시장이 빠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6월 14일 이때도 FOMC 회의가 있고 나서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일, 그 다음에 8월 2일이니까 이 시점이죠. FOMC가 있고 나서 또 시장이 급락을 한번 하고, 즉 FOMC가 끝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이 올해는 특히 작년보다도 이 FOMC에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뭐 대충 보면은 이따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달마다, 네, 시장이 발작을 많이 했어요. 9월 27일도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이날입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시장이 급격하게 밀렸고, 이때 뭐 다른 이슈도 있었겠지만 9월 27일 날 금리 인상, 그리고 6월 14일 날도 금리 인상, 이때도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고 단기 급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3월 22일도 금리 인상, 금리를 그때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3월 22일 어딨냐, 이때도 금리 인상 급락.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특히 3월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때 코스닥의 박스피를 만들었던 게 이 금리 인상의 이슈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았어요. 이때는 금리 인상을 했는데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괜찮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화면 잘 캡처해 놓으시고요. 이때가 금리 인상 시점이죠. 금리 인상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이,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 종목이 뭐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만은 관심 종목 몇 개만 좀 보도록 하죠. 먼저 NC소프트 조금 보고 가려고 하는데,
많이 밀렸어요. 굉장히 많이 밀려서 떨어지는데 뭐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오른 것도 없죠. 종목이 뭐 피투원으로 뭐 이슈 만들어서 이 정도 오르고 오른 것도 없이 제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고요. 사실 리니지 M이 출시를 뭐 이 언저리에서 해서 뭐 이때 아마 했을 거예요. 리니지 M, 2M 해가지고 매출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좋았던 흐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좋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좋은 흐름이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고점 수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고 다른 게임주들을 같이 밀려서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는 당연히 실적이 이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밀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자, 위메이드는 선점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하락의 강도가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언제 어떤 시점에서 바닥을 돌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매수에 대응하기는 조금 버겁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위에 박스권을 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지금 의미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차트고요. 자, 그 외에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죠. 이런 조선기자재 쪽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는데 STX 중공업이라는 종목 과거에 조선주가 폭등할 때 엄청난 시세를 냈던 세력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세력주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다중바닥 나오고 기술적 부분에서 거래가 터진 상태에서 지금 들어 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눌림시 관심을 가져보면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일부 좀 들고 있습니다. 일부 좀 들고 있는데 보면서 나머지는 조금 위에도 팔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보면은 포스코, 뭐 현대제철, 뭐 이런 철강주 종목군들 대거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제철, 뭐 포스코, 강판 등등이 좀 올라오는데 실적 베이스 안에서 중소형주에서 가장 탄력이 좋을 수 있는 종목을 뽑자면 포스코 강판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이탈이 없는 선에서 가야 되겠죠. 내려오는 이 장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몇 번 두드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자, 한네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일단은 상한가 나왔는데 거의 이 종목은 상한가를 안 가는 종목으로 유명한 종목이었어요. 항상 윗꼬리를 다는 종목이어서 오늘 올라갈 때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했습니다. 매매를 이 구간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보려다가 워낙 윗꼬리를 많이 달아서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좀 안 했는데요. 내일 기술적으로 또 밀렸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위더스 제약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죠. TS 트릴리온은 샴푸라 좀 매매하기가 좀 그랬는데 완전히 샴푸 종목으로 너무 강하게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적으로 치료제 관점에서는 위더스 제약이 오리지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위더스 제약이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이 종목 상한가 이후 눌림에서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뭐 손절을 잡는다 뭐 그런 거는 짧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장기평선을 다시 돌파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5일선 근접해서 매매를 해 놓으면 이 알아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책 관련해서 토론 일정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책주로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뭐 관심을 갖고 있던 뭐 종목군들 뭐 우수수 그냥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고 있다면은 뭐 계속 지속 홀딩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는 멘트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미증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나스닥이 워낙 빠르게 급락이 나와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시가 개파락 이후에 이런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 근데 이 양봉이 크기가 뭐 이거를 절반까지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내일 국내 증시는 아침에 반짝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도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계산을 해서 내일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